자, 우리 교재 116페이지 볼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일단 사람은 한 세대가 너무 길어. 내가 우리 사람의 한 세대라고 하면 보통 30년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다시 새끼를 낳을 때까지 보통 30년.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해가지고 그것도 더 길어졌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어차피 유전은 확률의 게임이야. 근데 이 확률이 좀 정확도를 높이려면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그치, 모집단의 크기가 커야 되고, 그리고 여러 세대를 관찰해야지만 뭔가 일반화시키기가 조금 수월할 거야. 그런데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지도 않고, 그리고 한 세대수가 길기 때문에 몇 세대를 관찰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어떻다? 적다. 그리고 인위적인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큰일 나겠지.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어떻다? 많다. 형질 발현에 그러다 보니까 형질 발현에 환경적 요소,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럼 그렇다고 사람 연구를 안 할 거야? 아니지. 자, 사람 유전 연구는 가계도로 조사를 하는 거야. 족보를 타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특정 형질이 있는 집안을 조사해서 이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형질의 우열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거야. 자, 단 예로 그 안젤리나 졸리는 엄마와 그리고 이모들이 유방암으로 일찍 사망한 걸 지켜본 거야. 그럼 본인한테도 유방암 유전자가 물려졌을 거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유방을 그냥 잘라버렸어.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의 가슴은 인공 가슴이야. 이런 식으로 집안을 따라 이제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집단조사는 여러 가게를 포함하는 집단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서 유전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집단조사라고 해. 쌍둥이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이란성 쌍둥이가 있다 이거야. 일란성 쌍둥이는 말 그대로 정자 난자 한 개에서 시작된 거야. 한 개다 보니 얘가 두 개의 개체가 된 거거든. 우리 수정란은 무슨 분열한다? 기억해야 돼.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하여 우리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방식이고, 그러하다 보니 두 개의 딸세포가 유전자가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두 개체가 완벽하게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성별이 같고 혈액형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뭐 이렇겠지. 이란성 쌍둥이는 우리 난자는 평생 500개의 난자만 배란이 돼.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싼 거잖아. 가치로 따졌을 때 평생 500개밖에 배란이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개씩 배란이 돼야 돼. 근데 어떤 날 갑자기 무슨 연유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두 개가 배란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각각이 두 개의 정자가 수정돼서 태어난 걸 이란성 쌍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각각에게 두 개의 개체다 보니까 완벽하게 유전자가 같을 수가 없다. 성별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를 수 있다 이거야. 자, 우리 근데 아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라고 했지. 그러면 얘네들이 생김새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완벽하게 똑같니? 그렇지 않아. 왜냐면 유전자는 똑같이 태어났지만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생활 패턴에 따라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유전자와 환경이 이게 유전자의 차이에 의한 건지 환경의 차이에 의한 건지 알아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염색지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한다 이거야. 자, 첫 번째, 유전자 위치에 따라서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당연히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염색체야. 상염색체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가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달되는 방식이나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성별과 관계없이 어떻게 나타난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거야. 대표적인 예가 눈꺼풀, 보조개, 이마성, 귓볼 모양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용치에 의한 유전은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형질이 성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자, 여기 대표적인 예 좀 볼게. 우리는 항상 부모가 얼룩덜룩한 것보다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 거 찾으라고 했어. 부모의 표현형이 같았을 때 지금 없던 게 나왔지. 자, 색칠 안 돼 있는 건 분리형이고 색칠돼 있는 건 부착형이야. 부모가 분리형인데 갑자기 자식이 부착형이 나왔다는 소리는 부착형이 열성이었다 이 뜻이야. 그럼 부모는 이런 식으로 라지 E, 스몰 E로 이형 접합자였던 거야. 됐어? 자, 우리 확률을 항상 물어볼 거거든, 유전은. 요거 잠깐만 보자. 11번에 동생이 태어날 때 얘가 불리형 기포를 가질 확률을 구하래. 잠깐만. 얘는 지금 부착형이야. 스몰이. 그럼 부모는 스몰이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불리형이 되니까 라지 스몰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형 접합자다 보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시세포의 유전자형은 라지 이거나 스몰이. 얘도 라지 이거나 스몰 이일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스몰 E가 만날 확률은 둘 중에 얘가 선택될 확률 2분의 1, 둘 중에 얘가 선택될 확률 2분의 2 해서 스몰 E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었다. 우리 확률은 항상 더해서 1이 나오거든. 그러면 지금 부착형이 4분의 1이라면 분리형은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 얼마다? 4분의 3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분리형이면서 아들이 올 확률을 구하래. 분리형 그리고 아들. 그럼 분리형이 올 확률과 아들이 올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분리형이 올 확률이 지금 얼마였어? 4분의 3이었지. 아들이 올 확률은 딸 아니면 아들이니까 2분의 1이겠지. 이걸 곱하니 8분의 3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에서 조건부 확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일 때 분리형으로 올 확률은 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이때는 아들이 이미 왔으니까 2분의 1을 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분리형이 올 확률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이거이면서 저거이면 두 개의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아들은 이미 선택된 상황이야. 그럼 그때는 한 가지만 분리형이 올 확률만 신경 써주면 된다 이거야. 말장난에 약간 말장난이라든지 함정에 잘 이제 빠져나와야 돼. 낚이지 않고. 자, 이번엔 혈액형이다. 근데 우리 혈액형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방어작용 했던 거가 좀 기억이 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도록 하자. 다 휘발됐을 거야. 자, 우리 혈액형에는 응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표면을 얘기해. 단백질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치? 그리고 응집소. 혈청에 의해서. 혈청, 피국물이야. 또는 혈장. 같은 말. 자, 적혈구 표면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A 응집원이 있으면 A형, B 응집원이 있으면 B형, AB 응집원이 있으면 AB형, 아무것도 없으면 O형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우리 응집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만나면 응집이 돼. 응집이 된다는 소리는 혈액이 응고가 된다 이 뜻이야. 근데 혈액이 응고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리고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면 역시 뭐 된다? 응집이 된다 이거야. 됐니? 자, 그럼 살펴볼게. A형인 사람은 A 응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가 있어서는 안 돼. 뭐가 있다? 베타가 있다 이거야. 같은 원리로 응집원 B가 있는 사람은
베타가 있으면 안 되지. 대신 뭐가 있다? 알파가 있다 이거야. 응집원 A와 B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응집소가 있으면 안 돼. 얘는 없고 O형인 사람은 알파와 베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응집원과 응집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A형과 B형이었다. 이거 기억해. A형은 응집원만 있고 O형은 응집소만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자, 우리 철수의 혈액이 있어. 철수는 A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철수의 혈액을 혈구와 혈장의 상태를 살펴보면 응집원 뭘 가지고 있고 얘는 혈구에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 혈장 안에는 응집소 뭘 가지고 있다? A형이니까 베타가 있다 이거야. 자, 그래 놓고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혈액을 이렇게 철수의 응집원과 응집소에 반응을 시켜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응집 여부를 가지고서 기역부터 리을의 혈액형을 맞춰보라는 게 문제의 대부분 주어지는 문제다 이거야. 자, 그러면 기역인 사람은 둘 다 응집이 안 됐고 니은인 사람은 둘 다 응집이 됐어. 디귿인 사람은 여기는 응집이 됐고 여기는 응집이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었다 이거야. 자, 우리 수혈을 할 때 수혈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지? 같은 혈액끼리 수혈한다야. 왜? 그래야지만 응집이 안 되거든. 얘는 지금 보니까 둘 다 응집이 안 됐어. 그러면 얘는 철수랑 같은 편인 거야. 그러니까 뭐다? A형 이렇게 되겠지. 얘는 둘 다 응집이 됐어. 그러니까 뭐다? 그렇지. 얘는 B형 이렇게 된다 이거야. 반대편.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응집원 A와 응집이 됐다는 소리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야지 응집이 되잖아. 아, 그러니까 디귿한테는 응집소는 있다 이거야. 근데 응집소와 반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응집원은 없는 거야. 응집소만 있고 응집원은 없는 사람 O형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얘는 AB형 이렇게 된다. 됐어요? 자, 마지막. 자, 문제에서 가족 구성원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두 케이스로 나뉘어. 첫 번째는 A형과 B형이 결혼했을 때야. 근데 이 사이에서 A, B형과 O형이 나온 거야. 자, 너희들 이 과학을 모르면 무식해. 엄마 아빠가 A형과 B형인데 갑자기 O형이야. 나 주워 왔나? 이러고 집 나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우리 A형인 혈액형인 사람한테는 A5식 혈액형이 있고 B형도 B5식 혈액형이 있는 거야. 이따 뒤에서 책에서 교재 가지고 설명하겠지만 O가 있는 A와 O가 있을 때 A형으로 나왔다는 소리는 A가 우성, O에 대해서 열성 이렇게 되는 거야. B5도 B도 있고 O도 있는데 B형으로 나왔다는 소리는 B가 우성, O가 열성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러면 이 O와 이 O가 만나서 O형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떠냐면 이런 경우야. AB형과 O형이 만났을 때 이때는 A형, B형 모두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혈액형이 다른 케이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고 있자.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 그래서 얘는 복대립은 무조건 단일인자 유전이야. 근데 유전자의 종류가 A, B, O로 세 종류 이상인 거다. 자, 지금 보니까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이 유전자를 봤더니 A도 A형, AO도 A형이야. 이 I 소문자 I O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얘는 A와 O가 있었을 때 A로 표현됐으니까 A가 우성이다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 B형도 B형, B5도 B형이야. B와 O가 있었을 때 역시 B형으로 표현됐으니까 B가 O보다는 우성 이렇게 된다 이거야. A, B가 있었을 때는 모두 다 A, B로 드러난 거고 O는 O만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우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A, B가 있었을 때는 둘 다 표현됐으니까 A와 B 사이는 우열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은 6가지가 나오지. 근데 표현형은 혈액형이 몇 가지다? 4가지였다. 됐어? 자, 그러면 이 가계도 한번 볼게. 8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것만 보자. 8이 어딨어? 얘야. 그지? 이 가계도를 보면 아빠가 B형, 엄마가 AB형. 아빠가 B형이야. 아빠가 B, 엄마가 AB형이야. 근데 여기 A형이 나왔어. 근데 아빠 이 B형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얘는 BB일 수도 있고 B5일 수도 있어. 만약에 BB였다면 A와 B가 만나서 AB형만 나와야겠지. A병이거나 B형만 나와야 돼. 근데 A형이 나왔다는 소리는 아빠의 유전자형이 BB가 아니라 뭐다? B5였다. 이거였기 때문에 얘와 얘가 만나서 A형이 나올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A형이고 AND로 끝났어. A형이 올 확률은 둘 중에 얘가 선택될 확률 2분의 1, 둘 중에 O가 올 확률 2분의 1, 4분의 1이야. 그러면서 남자일 확률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나? 8분의 1이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됐지? 자, 이번에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자, 자녀의 성별은 어디에 들어있는? 정자에 들어있는 성염색체의 종류로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난자에는 무조건 성염색체가 X밖에 없어. 왜? 여자는 성염색체 구성이 XX야. X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난자에는 다 X만 들어가 있다 이거야. 하지만 정자는 성염색체 구성이 XY로 되어 있다 보니까 X를 갖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Y를 갖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이거야. 그럼 정자에서 X가 오면 걔는 딸, 정자에서 Y가 오면 아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따르면 성염색체에 있으면 자손에 전달되는 방식이나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당연히 성별에 따라 다르게 된다. 반성 유전이란 어느 염색체에 있는 거야? X염색체에 있는 거야. Y염색체에 있는 건 우리는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걔는 너무 쉽기 때문에 남자한테만 발현되는 거라서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은 적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럴 경우 남자의 Y염색체에는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없어. 아까 X, 라지 R, Y 이렇게 되는 거야. 짝꿍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가져도 열성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야. 아까 생명처럼. 그래서 남자 생명은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생명 볼게. X 라지 R Y 정상, X 스몰 R Y 생명. 남자한테 생명이라고 볼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여자는 X 라지 R 정상, X 라지 R, X 스몰 R이었을 경우 얘도 정상이었다 이거야. 정상과 생명이 있었을 때 정상이 왔으니 정상이 우성, 생명이 열성 이렇게 되고 이때 이러한 유전자를 우리는 보인자라고 한다. 뭔가 유전자, 발현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숨어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자 생명이었을 경우는 X 스몰 R, X 스몰 R이 2개 있어야 돼. 얘만 생명이야. 그럼 여자한테 생명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빈도가 어때? 다르게 나타났다 이거야. 그래서 여자는 X염색체가 몇 개야? 2개니까 2개 모두 생명 유전자가 있었을 때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정록 생명은 남자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여자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다 보니까 여자보다 남자한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 자, 생명이라고 줬어요. 자, 요것만 같이 볼게요. 12의 동생이 태어날 때 12가 어디 있어? 여기야. 아, 그럼 아빠는 지금 생명이야. X 스몰 R Y. 엄마는 X 라지 R, X 스몰 R이야. 왜냐하면 여기 X 스몰 R, X 스몰 R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 엄마한테도 X 스몰 R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정상으로 나왔으니 X 라지 R 스몰 R이죠. 근데 정록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아들이니까 얼마야? 아빠한테 Y가 와야겠지. 그럼 둘 중에 얘가 올 확률 2분의 1. 정록생명 유전자 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몇 분의 1? 4분의 1이 됐다 이거야. 정록생명인 아들이 올 확률은 4분의 1이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록생명이 올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잠깐. 아들일 때 정록생명. 이미 아들은 왔어. Y는 선택됐다 이거야. 그러면 정록생명이려면 둘 중에 얘가 오겠지. 그러면 그때는 2분의 1만 해주면 된다 이거야. 됐지? 자, 빈줄 자료 다시 보기 볼게요.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다. 자, 우리 생명과학은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첫 번째 시간이 없어. 시간 내못 풀어. 그리고 두 번째 공간도 없어. 수학 같은 거는 문제 짤막하고 공간 넓잖아. 여백이가 미가 많단 말이야. 근데 생명은 그렇지 않아. 빡빡해.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계도가 두 가지의 형질이 같이 나왔을 때는 기억 형질에 따른 가계도, 니은 형질에 따른 가계도를 따로따로 그렸어야 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 우리는 색연필을 가지고 색깔 볼펜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된다. 한 지면에서. 자, 빨간색 먼저 들게.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요. 기억병인 사람들 체크를 하자 이거야. 자, 여기 기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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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병 이렇게 된다. 이것만 분석했을 때 부모가 얼룩덜룩한가 아니라 부모가 같은 걸 골라줘야 돼. 부모가 같았을 때 8번 정상이 나왔어. 기억 사이에 정상이 나왔으니 기억이 우성, 정상이 열성이었다. 문제에서 A와 A별에 대해서 나왔는데 A가 우성, A별이 열성이다 이렇게 줬어. 그럼 얘가 A, 얘가 A별 이렇게 된다. 자, 가계도는 우성, 열성 따지고 그 다음 얘가 상이 있는지 성에 있는지 따지면 그걸로 끝나. 근데 이거는 지금 부모에게 없던 열성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성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얘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가정법, 기록법으로 풀어내야 돼. X형 색채에 지금 얘가 우성이라면 남자병을 찾아. 그지? 남자병을 찾았을 때 반드시 엄마가 병이어야 돼. 근데 병이 아니야? 아니지.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X형 색채 우성이 아니라 얘는 상형 색채 우성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아직 서투를 거야. 그러니까 필기를 통해서 필기를 일단 먼저 하시고요. 그 내가 아까 문제 푸는 팁 적어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기억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니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겠지. 그럼 그때는 파란색 볼펜을 꺼내자. 파란색 볼펜을 꺼낸 다음에 니은 병에다가 체크해.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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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상념색채 있으면 다른 하나는 성념색채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아마도 얘가 상이 있으니까 니은은 X형색채 있을 텐데 봐봐. 부모에게 없던 니은이 나왔어. 그러니까 니은이 열성이다. 정상이고 니은이 열성이겠지. 문제에서 B가 B별에 대해서 우성이라 했으니까 얘가 B, 얘가 B별. 얘는 어느 형식체 있다? X형식체 있다고. 자, 그럼 유전자형을 막 써볼게. 막 써보면 얘는 기억이니까 상형식체 있으니까 A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정상이니까 A별이 2개 있어야 돼. 자, 얘 정상 A별이 2개 나왔지? 그럼 아빠는 A별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네. 그리고 얘는 A별이겠지. 왜? 아빠로부터 A, 엄마로부터 A별 하나 반드시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3번이 A별 2개가 나왔어. 그 말은 A별이 부모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거야. A. 그치? 그리고 기억은 A거나 A별인데 A별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7번은. 그러면 얘는 A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 파란색. 자, 얘는 X형 색채야. X, B, Y 이렇게 되겠지. 정상이니까. 근데 얘를 보니까 니은이 왔어. X, B별, Y야. 그럼 엄마는 X, B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정상이니 X, B도 있어야겠지. 그리고 얘는 6번은 남자니까 X, B, Y 이렇게 돼. 그 7번은 X, B별, X, B별 이렇게 되겠지. 8번은 X, B별, Y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x 비별이 있었다는 소리고 정상이 있으니까 x b도 있었다 이렇게 되겠지. 아빠는 x 비별 y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선지 골라주면 됩니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반드시 다인사 전까지 129까지 숙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색지 뒤에 마다통에서 121조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